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과 함께 경영학을 수업을 하게 될 권우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2013년도에 이렇게 전면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경향이나 이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해서 부록으로 교재 뒤편에 이제 이렇게 수록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죠, 공기업 수가. 그러다 보니까 뭐 특정 공기업의 기출 문제를 부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더라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부록 부분은 빼고 각 챕터별로 그 부분, 해당되는 내용 그 부분에 대한 기출 문제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추가로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께가 조금 두꺼워졌죠, 그죠? 두께가 조금 두꺼워지고 부록 부분이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가볍게 이제 그 목차를 한번 보시면, 자,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해서 5편까지는 어떻습니까? 기존의 경영학 교재하고 같습니다, 그죠? 같고 큰 타이틀이. 그 다음에 6편에는 경영과학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다시 두 챕터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가 계량의사결정이고 두 번째가 경영정보 시스템, 이렇게 해서 최근에 가끔 가다가 이런 경영정보 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가 조금 나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요 2장은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편 같은 경우에는 재무나 회계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이렇게 이제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맹거래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정보 시스템에서 MIS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MIS 쪽에 이제 가끔씩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노무사 자격증이죠. 공인노무사 같은 경우에도 한 문제 정도 또는 뭐 한 두 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 들어서. 그리고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본적으로지만 경영정보 시스템에서 아주 간단한 어떤 시스템과 관련된 어떤 유형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조금 편리할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6편은 조금 변화를 줬고, 그 나머지는 전체 타이틀에서 내용은 어떻습니까? 조금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에 그림이나 표를 조금 추가를 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이론들이 조금씩 다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1편부터 7편까지 그래서 경영학 전반적인 어떤 그 총론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경영학의 어떤 체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기업을 취업 준비를 하시든 자격증을 준비를 하시든 공무원을 준비를 하시든 어떻습니까? 또 최근에는 그 직장을 다니시면서, 그죠? 과장 이상의 어떤 승진이 필요할 때는 경영학 시험을 또 칩니다. 승진 시험에도 경영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영학이 이제 조금 그 범위가 조금 넓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경영학을 하시기 전에 가장 일반적으로 경영학이 뭐다 하는 거는 좀 알고 계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냥 경영학 내용을 바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영학에 있어서 경영학 원론 이렇게 이제 되죠. 보통 이제 경영학과에서 경영학도들이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고 이렇게 됐었을 때는, 그래서 경영학 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개론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뭐 원론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걸 흔히 경영학의 총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론. 경영학과 관련된 모든 과목을 다 어떻습니까? 수록해 놓은 책. 그래서 1학년 때 이걸 배우죠, 이제 원론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보시면 1편부터 쭉 7편까지가 다 어떻습니까? 세부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영학 안에서. 세부 과목인데 이 과목들을 조금씩 모아놓은 게 원론입니다. 또는 개론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개론. 그리고 반드시 이거다 이렇게 이제 정하지는 않지만 회계가 빠지는 데도 있고 추가되는 데도 있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경영학 원론, 개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죠. 원론이니까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그죠?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것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또 각각의 이 원론 안에 있는 각각의 세부 과목, 쉽게 말씀드리면 2편부터 7편까지 이것을 또 다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총론이 있고, 총론을 다시 이렇게 어떻습니까? 구분해 놓은 게 강론입니다. 강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2편부터 쭉 뒤쪽에 있는 것이 강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케팅이 들어가고, 그죠? 인사관리 또는 인적자원관리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인사관리가 들어가고, 생산관리가 들어가고, 생산관리 뭐 생산운영관리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2편부터 뒤쪽에 있는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요. 이제 재무도 여기 들어가야겠죠. 재무관리, 그죠? 그 다음에 회계원리. 원리니까 또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원래는 엄밀히 따지면 회계원리라기보다 이것도 통일을 시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요 원자가. 회계관리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회계관리라는 말은 잘 안 쓰고 회계원리라는 걸로 많이 좀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지금, 그 6편에 하고 조금 뭐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죠? 국제화 경영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국제 경영이 여기 들어갑니다. 또. 요 각각이 보통 우리가 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로 다 되면 참 좋은데 또 방법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경영학의 체계를 보면. 방법론 안에 어떻습니까? 요렇게 보면 1편부터 2편부터 쭉 하면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진가? 조직 행동론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6편에 나오는 계량 의사결정론. 이게 경영학 체계의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총론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강론만 할 수도 없고, 방법론만 할 수도 없죠. 왜?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수험생이니 뭡니까? 학교에서 어떤 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지는 않죠.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그래서 경영학의 전반적인 것 또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론이라는 거에서 이런 거를 다 포함을 시킨, 그죠? 다 포함을 시킨 이걸 그냥 우리는 경영학 원론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하는 경영 원론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 수험서를 딱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경영학, 권우주 경영학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편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총론적인 차원에서 어떻고 뭐 원론적인 차원에서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거기에서 조금 더 전공으로 더 세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들어가는 걸 보고 강론. 근데 이게 방법론 해가지고 이제 요거하고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우리는 뭐 방법론 이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되고 제목 자체를 구분을 그냥 각각의 강론을 그냥 우리는 또 이렇게 다 하는 거구나.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영학 시험에서는 요렇게 되지만 대표적으로 공무원 7급 감사직 같은 경우에는 요 회계 원리라는 요 파트가 빠지면서 따로 회계학이라는 그죠? 회계학이라는 시험 과목이 별도로 개설이 되어 있고 경영학에서 독립이 되어 있죠. 감사직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우리가 이제 경영학을 시험을 친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걸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다 강론으로 그냥 취급을 해서 전체를 다 하는 거. 이게 경영학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목차를 한번 쭉 봤습니다. 큰 제목만 한번 쭉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편마다 이렇게 보니까 1장, 2장 또는 뭐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각 장마다 기출 문제를 어떻습니까? 또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시든지 공무원을 준비하시든지 자격증을 준비하시든지 간에 각각의 기출 문제는 각 챕터별로 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구나. 이렇게 해서 2013년 최신판을 내면서 2012년도까지의 기출 문제에도 어떻습니까? 빈도가 약한 기출 문제는 다 뺐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거 기출 문제라고 해가지고 수록해 놓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걸 우리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빈도가 작거나 중요하거나 이런 쪽에서의 기출 문제는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2012년 것까지. 그래서 가장 최신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영학의 어떤 체계나 의미를 소개를 드렸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일단 두껍습니다, 책 내용이. 자, 그래서 책 내용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내용, 아웃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용을 먼저 하고 그죠? 이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각 챕터별로 문제를 푸는 형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하고 그 챕터의 문제를 바로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론을 전체적으로 쭉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 수도 있는 푸는 방법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이론을 먼저 다 하고 따로 문제풀이 형태로, 그죠? 문제풀이 형태로 문제를 풀면서 앞의 이론을 보충 설명하거나 어떻습니까? 문제 자체를 풀면서 거기에 관련된 이론을 다시 회상하면서 어떻습니까? 한 번 더 보는. 그렇게 되면 이론도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각 챕터가 끝나고 바로 문제를 풀면 어떻습니까? 시간상으로 학습 효과가 굉장히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뒤쪽에 가버리면 앞쪽에 게 또 기억이 조금 희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론을 다 쭉 훑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습니까? 앞에서부터 해서 문제만, 그죠? 문제만 쭉.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문제풀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권우주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각 챕터마다 문제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웬만한 문제지보다가 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론서에도 이렇게 문제를 많이 해놓은 이유가 어떻습니까? 문제집을 푸는 효과를 어떻습니까? 얻을 수 있게끔 하려고 제가 문제를 굉장히 많이 수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페이지를 보시면, 자, 경영학이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경영학의 체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경영학의 체계가 아니고, 진짜 경영학, 이게 뭐냐. 그래서 경영학이란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을 치실 때 어떻습니까? 경영학이란 뭐냐.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죠. 우리가 뒤쪽에 강론, 각각의 강론들 전체적으로 쭉 하기 위해서는, 아, 경영학이 어떤 거구나. 어떤 걸 다루는 게 경영학이구나. 이거 의미를 아셔야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특정 어떤 과목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과목의 성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경영학이란 이렇게 해서 이제 입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저하고 하실 때는 어떤 한정된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는 요거는 밑줄을 끄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밑줄을 끄시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습은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습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습하실 때는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두 번째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전체를 다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두 번째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죠. 두 번째는 밑줄을 끈 거, 수업 시간에 강조한 거, 또는 표나 그림이 나오면 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요 표 또는 그림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또 그림에 뭐 밑줄을 끊었든지 별표를 해놓든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보는 겁니다. 2회독이나 3회독에서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타이틀이 있으면 그 다음에 서브 타이틀을 이해를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윤곽만 딱 잡아 놓으시면 특정 타이틀을 이야기를 딱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설명이나 해석 부분이 쭉 그냥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꼼꼼하게 하지 말고 넓게 숲을 보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훨씬 공부하시는데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경영학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최대한 쉽게 이해를 하려고 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또는 쉽게 어떻습니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최대한 어려운 말 안 쓰고 그죠? 최대한 시험 문제화 되는 거 또는 시험 문제가 화됐었던 거 이런 거 위주로 해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학이 절대 딱딱하거나 어려운 어떤 그 과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쉽게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습만 반드시 꼭 좀 하시고 그 다음에 2회독, 3회독 때는 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강조한 거 그걸 또 꼭 2회, 3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4회독이나 5회독 딱 되면 그냥 쓱 통독해도 아, 어떤 내용이구나 어떤 걸 강조했구나 이렇게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습만 좀 하십시오. 이걸 제가 부탁을 드리고